지식과 경험을 쌓은 20대, 일과 관계에 집중해 치열한 30대, 그러나 40대는 많은 시험을 치르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누군가는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사회나 가정에서 여러 실패의 아픔을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되기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기대되지 않는다. 그런 시시한 일상 속으로 나를 던진다. 당신이 40 전이라면 엄청난 행운아이고 혹은 4050 세대이더라도 진짜 행복을 알게 된다면 단언컨대 내일이 기대될 것이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여러분은 쇼펜하우어를 아시나요? 그는 인간의 삶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삶의 본질을 냉철하게 통찰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삶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염세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는 많은 철학자, 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담은 결정적인 이유는 현 시대, 그러니까 지금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 미니멀리즘, 디지털 디톡스 같은 주제들과 연결되며 이전보다 더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철학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철학에 대해 벽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난해한 철학적 서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인에 맞는 맞춤형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철학을 아는 것과 시야를 갖추는 것보다 그 철학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힘을 내가 실생활에 실천적 관점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해석 중에서도 강용수 저자의 40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2번, 3번 읽은 이유는 저자가 철학을 단순한 이론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런 통찰을 통해 성장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책이라 느꼈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낫지 않는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염증만큼 컸던 삶에 대한 애착이었죠.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는 행복에 관해서도 본능의 관점으로 비추었을 때 환상이자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깨달아야 인생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잘 다스려야 행복해진다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요즘 현 시대에 더 각광을 받고 있죠. 불행은 단 2가지. 불행은 2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통. 2번째, 권태를 꼽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에 시달립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삶의 권태를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2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 2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라고 말했죠.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싸우고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우는 것. 없으면 없다고 불평불만, 많으면 많다고 지겨워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합니다. 즉,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터질 것 같은 배부름도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데니얼 기버트 교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한지 뇌의 상태를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뇌가 집중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휴식할 때 불행하게 느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운동할 때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오히려 휴식을 취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쾌한 경험을 기억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오히려 높아진 것인데요. 즉, 의욕과 노력은 동물과 인간 전체의 본질이지만 권태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영원한 충족과 행복감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모든 고뇌와 고통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천국에는 무료함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지위, 명예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갖는 걸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자라고 말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만 찾기에 현대인은 많은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마다 바꿔야 할 것 같은 휴대폰, 할부를 채 내지도 못했는데 바꿔야 할 것 같은 차량. 이런 마음은 실증 같지만 미지의 것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을 겁니다. 변화하는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막상 채워지더라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다른 새로운 것에 결핍을 또 느끼게 되죠. 이건 부자나 빈자,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 모두에게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가치보다는 갖지 못한 가치를 더 갈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적인 것에 행복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내적인 행복감이 부족하다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이 욕망 그리고 이 쾌락은 결코 진정한 만족감은 얻을 수 없다고 해요. 실현이 되더라도 더 높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속되겠죠. 그렇게 갖게 되지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이 제 앞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빵 한 조각을 그에게 나눠줍니다. 물론 배려겠지만 그 빵 한 조각은 그의 목숨을 이어주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내일까지 연장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고통의 힘은 쾌락의 힘보다 강하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그 돈을 잃게 되어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충치의 고통은 느껴도 나머지 건강한 치아는 느끼지 못하죠. 새끼손가락의 작은 상처가 하루 종일 거슬리지만 건강한 나머지 9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의 소중함은 모르죠. 이렇듯 우리는 고통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쾌락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유쾌한 나의 기분, 튼튼한 위, 가벼운 발걸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괜히 우울하거나 어제 급히 먹은 식사로 위가 쓰리거나 걷는데 뭔가 불편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제가 행복했음을 느끼는 거죠. 재물도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고 인간관계도 깨져봐야 그 소중함을 알듯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관점.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외모나 체형이 부모를 닮듯이 성격도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지성은 어머니, 의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다고 하죠. 개인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에 좌우되는 것인데 그의 말대로라면 그런 기질적인 측면으로 보아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도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본성의 척도와 개인적 소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견디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성격은 기질뿐 아니라 이처럼 고통을 수용하는 능력도 포함입니다.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격에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체형처럼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뀔 수는 없다고 해요. 정말 슬프지 않나요? 그럼 교육과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오랜 성찰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성격이 불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을 통해 제2의 성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어야 할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후천적으로 얻은 성격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후천적인 능력에만 집중하면 쓴 실패로 거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없다면 타고난 기질과 본능에 지배를 받는 거고요. 세상을 경험하면서 통찰력이 생기면 나만의 행복의 조건을 찾을 기회를 얻는 거죠. 제가 예술성이 정말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현대인의 피카소가 되겠어, 현대인의 고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과 본능에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실패를 하는 것처럼요. 나의 개성에 대한 무지, 자기인식의 결핍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개성의 실현보다는 성공과 부를 보장하는 직업을 획득하는 데 치중되어 있죠. 나에게 적합하고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에게 즐거운 것을 알아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명랑해야 한다. 행복은 젊음, 외모, 부, 명예 등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그보다 더 명랑한지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첫인상이 행복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고 그 첫인상부터 쭉 명랑함을 유지하려면 결국 건강해야 하는 거죠. 40대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듯 슬프게도 이것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다행히도 꾸준한 운동이라는 노력으로 명랑한 기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명랑한 사람이 되고자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만으로도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는 말이 있듯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만 후천적인 능력을 키워서 즉
운동을 하고 기존의 철학들을 실천적 관점으로 바꾸고 나를 명랑한 사람으로 치장하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결국 오래 살아봐야 하는 건데 100세 시대라고 이왕 오래 살 거면 죽어서 행복한 삶 말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무렴 더 좋지 않을까요? 늘 그렇지만 영상은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순 없습니다. 김용수 저자의 쇼펜하우어를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 속에 더 많은 철학적 통찰과 흥미로운 사례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렇게 영상을 소비만 하거나 책을 그냥 읽고 해석 없이 덮는 일 말고 여러분도 진지하게 사유하는 과정을 겪는 게 책을 보는 것, 영상을 보는 것보다 독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독서보다 독서 모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 이유겠고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될 테니까요. 책 속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현재를 과거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동물들이 행복한 이유는 반성이 없으므로 과거의 고통을 담아두지도 않고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우리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다. 내일 또한 오늘의 반복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착각이다.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봐.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봐.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봐.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